안녕하세요.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 동양생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지금 현재 이 동양생명이 시장 내에서 매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면서 묻지마 매수세가 많이 유입됐습니다. 그도 그럴 게 이미 우리나라 자본시장에는 이런 보험회사들이 매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이게 워낙 저금리 기조에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그 금리 인상으로 고금리로 돌아선다 할지라도 여전히 뭐 경쟁이 워낙 치열한 시장이다 보니까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뭐 롯데 손해보험이나 MG 손해보험 그리고 KDB 생명 같은 경우 굉장히 등치가 큰 업체인데요. 매물로 나온 지 꽤 됐지만 시장에서 인수자를 못 찾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다가 외국계 보험사들도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동양생명의 최대주인 다자보험그룹이라고 여기는 중국계입니다. 중국계 보험회사는 말 그대로 해외 자산을 정리하라는 중국 정부의 뭐 확인되지 않는 그런 압력으로 인해서 해외 자산들을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ABL 생명을 먼저 매물로 내놓은 상태고 동양생명도 요번에 매물로 내놓을 것이다라는 소문이 시장에 돈 겁니다. 그런데 이 동양생명은 그 지난 1분기 실적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그 우량 회사로 평가되는 그런 생보사입니다. 그래서 그러면서도 등치는 그 중대형사 정도 위치에 포지션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자 쪽에서는 즉 국내 뭐 이런 뭐랄까요 금융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보험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수를 하면 좋을 만한 또 인수 비용도 그렇게 크게 많이 부담되지 않은 가격이 들어갈 그런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양생명은 매물로 나오면 바로 시장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매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번 1분기 실적이 그렇게 뭐 나쁘진 않고 왜냐면 여기서 너무 좋아지면 이 매각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수자가 부담되지만 요번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. 하지만 그렇다고 썩 나쁘다고 하기는 좀 그런 애매한 포지션이긴 하지만 인수자에게는 부담을 줄여주면서 매도자에게는 반드시 시장에서 팔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실적이 딱 나와줬어요. 그래서 타이밍이 좋다는 것이죠.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최대주가 이제 다자보험그룹이고 그다음에 고전 최대주였던 안방보험그룹 여기도 이제 2대주주로 있는데 둘이 합쳐서 거의 75%가 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분이 그러니까 다자보험그룹과 안방보험그룹의 이 지분을 한꺼번에 매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인수자는 단번에 전체 지분의 75%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생명은 그 메리트 있는 매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잠재적인 매물로 동양생명의 시장 가치는 나름대로 이제 실적도 그렇고 이 동양생명이라는 게 갖고 있는 브랜드 네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충분히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 있는 생보사 매물로 여겨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여기에 이제 그 CEO 리스크나 이런 뭐 테니스장 사용권을 그 임원들끼리만 특별하게 사용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금감원에서 그 고발도 당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그 잡음들이 있습니다. 이것 때문에 더더욱 이 중국계 이 최대주가 매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고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회 그 공시가 들어갔는데 여러 번 벌써 이제 2018년부터 계속 매각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 다 확정된 게 없다는 식으로 계속 그 이 공시를 해왔는데 요번에 이제 11월 21일 날 재공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이 매번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요번에는 특히나 이 중국 쪽에서도 중국 정부 계속 이제 이 최대주 쪽을 압박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매물로 나올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제 동양생명의 지난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각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보게 되면 6,000원대부터 7,000원 사이 여기에 대부분 다 몰려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의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6,500원 정도까지 주가가 급등하면서 6,000원대 보고 그 목표 주가를 제시했던 증권사들은 다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가 된 것이죠. 근데
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금감원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동양생명이 참석을 했었고, 그리고 금감원에서 부동산 PF 부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를 해소해 주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 PF 매물들, 이거 특히 이제 부동산 PF 부실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동양생명이 그 매각 가치가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. 그런 부분 때문에도 주가가 오늘 급등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 동양생명은 지난해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이 저금리 기조에 오랫동안 상품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그 역마진으로 엄청난 손해를 봤죠. 손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. 그렇다가 작년 그 6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꺾이기 시작합니다. 이거는 이제 실적이 개선되면서 그 개선된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M&A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겁니다. 그리고 지난 1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주가가 5,000원대에 머물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 이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이 동양생명이 그 참석을 해서 관심을 보였다는 점, 그리고 이 그 최대주 쪽이 그 경영권을 이번에는 확실히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문이 한꺼번에 그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가 한 번에 점프업을 25%나 급등을 했습니다. 굉장히 큰 폭의 움직임을 보여준 건데요. 근데 그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 M&A 이슈까지 되고 또 최대주 지분이 75%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25%밖에 안 되고 해서 품절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동양생명의 적정 주가는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M&A 이슈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할 때 10,000원 정도는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이 동양생명이 요 근래에 10,000원까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공격적인 그 뭐랄까요, 목표 가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. 그래도 이 동양생명이 M&A 이슈가 확실히 따라 붙게 되면 그때부터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게 되고 다른 그 보험사 매물들보다는 훨씬 더 알짜배기 메리트 있는 그런 매물이라는 점에서 인수자들이 여럿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들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나면 이 매각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봐주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동양생명은 이제 M&A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